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겉보기엔 제각각인 비즈니스 행보들, 이거 하나로 쫙 꿰어보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마스터 플랜이 보이거든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거대한 퍼즐 한번 맞춰보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아니, 저 멀리 우주로 로켓 쏘는 회사 상장하는 게 대체 왜 테슬라 같은 전기차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의아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퍼즐의 핵심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딱 6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스페이스X 상장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서 1분기 실적 방어, 로보택시 비전, 그리고 그 유명한 매크로와드 생태계, 현실적인 리스크,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행동 지침까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스페이스X 상장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 머리 위 저 높은 우주에서 대체 무슨 금융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스페이스X가 목표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업 가치인데 정말 역사상 가장 거대한 IPO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득한 스케일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규모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엄청난 IPO 물량의 무려 30%를 개인 투자자한테 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존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 물량의 VIP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시장에 흔들려도 주식을 절대 팔지 않고 꽉 쥐고 있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락인 전략인 거예요. 테슬라 주주로 꾹 참고 버티면 이 엄청난 우주 기업의 프리패스를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두 번째 챕터로 가보죠. 테슬라의 본업은 이 험난한 1분기의 현실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분기 인도량 쇼크로 시장이 꽤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어떻게 수익성을 극적으로 방어했는지 그 해답이 딱 나옵니다.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델 Y가 중국이랑 유럽에서 꽤 든든하게 팔려나갔고 무엇보다 자율주행, 즉 FSD 소프트웨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무리하게 차값을 깎는 출혈 경쟁 없이도 마진을 아주 훌륭하게 방어해낸 거죠. 그리고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본 지출인데요. 월스트리트는 당장 차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라고 아우성이지만 테슬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테라팩토리 같은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 좀 더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옵티머스 로봇이나 우주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굴릴 수직통합형 AI 공급망을 직접 짜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외부 반도체 병목 현상을 완전히 우회하겠다는 엄청난 스케일의 빅픽처죠. 자,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퍼즐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3장, FSD와 로보택시 휘전. 이 막대한 투자가 자율주행의 미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죠. 지금 시장의 시각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게리 블랙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보면요.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싸고 우버 같은 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냥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죠.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테슬라는 유일무이한 수직통합 AI 기업이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황금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팽팽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 사실 데이터와 인프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매일 엄청난 양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독자적인 슈퍼차전 네트워크도 전 세계에 촘촘히 깔아뒀고요. 이미 휴스턴이나 댈러스 같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로보택시 스케일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센서,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주고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실제로 수익화할 수 있는 회사는 자기들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강력한 해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겉보기엔 서로 다른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챕터, 거대한 매크로와드 생태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매크로하드라는 단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재미있게 비꼰 것 같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머스크의 AI 소프트웨어, 테슬라의 반도체, 그리고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우주 인프라를 하나로 싹 묶어서 막대한 AI 컴퓨팅 파워를 대여해주겠다는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저 궤도 넘어 우주까지 뻗어있는 아마존 AWS 뺨치는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3단계로 딱 나눠서 살펴볼게요. 1단계, 테슬라가 맞춤형 AI 반도체 칩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냅니다. 그럼 2단계, xAI가 그 강력한 칩을 바탕으로 똑똑한 소프트웨어나 챗봇을 개발하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는요? 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스페이스X가 우주로 통째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선 24시간 태양광으로 공짜 전기를 뽑아 쓰고요. 우주의 차가운 온도로 막대한 데이터 센터 냉각 비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진짜 혀를 내두를 만한 아이디어의 결합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전이긴 한데 투자자라면 무조건 냉정해져야겠죠? 5번째 챕터에서는 이 거대한 비전 뒤에 조용히 숨겨진 진짜 재무 리스크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든든한 캐시카우, 스타링크 비즈니스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가입자 수가 팍팍 늘면서 전체적인 덩치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8% 하락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해요. 1인당 평균 결제 요금인 ARPU가 최근 81달러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신흥국 시장 점유율을 먹으려고 요금을 크게 낮췄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덩치는 커져도 성장의 질이나 실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깐깐한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금융시장 논리로 보면 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표에 정리된 이른바 최저배수의 법칙인데요. 엄청난 우주 프리미엄을 받는 스페이스X랑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상대적으로 가치평가가 깎인 테슬라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가정해보죠. 주식시장은 보통 이렇게 합병된 전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더 싼 쪽을 기준으로 매정하게 후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최악의 경우 기존 테슬라 주주들이 주고 있는 주식 가치가 최대 25%나 희석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회사 합친다고 마냥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뼈아픈 리스크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일명 머스크 타임이죠. 약속한 일정이 자꾸 밀리는 건 투자자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비용 상실을 의미합니다. 호언장담했던 로보택시 도입이나 옵티머스 생산이 6개월, 1년 계속 지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동안 내 자본은 묶여있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확실한 우량주나 인덱스 펀드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싹 다 날리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진짜 내 계좌를 갉아먹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볼까요? 마지막 6번째 챕터. 이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이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플레이북입니다. 막연한 테마나 일론 머스크의 화려한 언변에만 휩쓸려 투자할 순 없잖아요. 여기 아주 명확한 4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스페이스X 투자 설명서가 나오면 스타링크가 진짜 현금을 얼마나 쓸어 담고 있는지 하드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다이렉트 투셀 네트워크의 핵심인 스타쉽 로켓이 진짜 발사에 완벽하게 성공하는지 계속 추적하셔야 합니다. 셋째, 테슬라가 실제로 귀중한 자본을 태워서 스페이스X 지분을 매입하는지 모니터링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로보택시가 초기 테스트 도시 몇 개를 넘어서 진짜로 전국 단위로 스케일업 되는지 매의 눈으로 주시하세요. 이 4가지가 진짜로 눈앞에서 돌아가는 걸 봐야 그 매크로 하드 생태계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하게 연결된 생태계에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고 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콕 찔러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은 머스크가 말하는 그 원대한 타임라인에 지금 당장 내 피 같은 자본을 선제적으로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황금 시대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줄 확실한 숫자가 재무제표에 딱 찍힐 때까지 아주 신중하게 기다려보시겠습니까?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